뭐 대충 윤곽은 나왔죠. 안철수 씨, 박영선 씨, 오세훈 씨, 그리고 나경원 씨. 아마 4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누가 서울시장 당선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서울시장 선거를 하나의 게임으로 접근하면은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먼저 앙케이트 조사부터 보시죠. 야권 단일화 후보로 안철수 씨가 나오고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만약에 야권 후보가 나경원 씨로 단일화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판세가 좀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나경원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판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권에서는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대결로 가면은 박영선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얘기가 나오네요. 단일화되면 안철수 후보가 유력하고 만약에 3자 대결로 가면 박영선 후보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든 간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수혜자, 위너는 안철수 씨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안철수 씨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받습니다.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씨로 단일화될 거고 서울시장 당선이 유력해집니다. 그럼 위너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독자 후보를 내고 3자 대결이 되고 선거의 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거에 지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더 유리해집니다. 왜냐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등에 휩쓸리는 국민의힘은 결국은 야권 재편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안철수 씨는 굉장히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죠.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1년 임기 남은 시장보다 이게 더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건 아닌가요? 또 한 가지 경우에서는 단일화를 수락했는데 안철수 씨가 아니라 제3의 후보로 단일화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안철수 씨가 완주하지 않고 사퇴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권 주자로서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최악의 경우 단일화를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독자 후보를 냈는데 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안철수 씨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또 그게 현상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안철수 씨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손해볼 건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너가 되는 거죠. 반대로 위너가 있으면은 루저가 생기겠죠. 그럼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게임에서 루저는 누가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루저는 김정인 대표 예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김정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됩니다. 그러면 김정인 후보는 램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범야권 단일화를 김정인 대표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3자 대결로 가서 선거에 패배합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을 다 짊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독박을 쓰고 퇴진할 수뿐이 없습니다. 김정인 후보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후보를 냈고 3대 대결로 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봤자 현재 상태에서 별로 좋아질 건 없어요. 그냥 현상유지죠. 이렇게 보면 김정인 대표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울시장 선거를 게임으로 보면 또 이런 관전 포인트가 나오네요.